그런데 이 아내가 약간 남성 편력이 있긴 했어요. 남편한테 들킬 때마다 아,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사실은 결혼할 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내가 결혼하면 정말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죠. 실제로 아내가 되게 잘했습니다. 집에도 잘하고 시댁에도 너무 잘했어요.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하나뿐인 시동생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요. 그래서 남편은 부담 없이 이제 시댁을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가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편하게 시댁에서 아내가 너무 좋아하고 편안해하니까 본인도 본인 볼 일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더니 자기 작은 아들과 며느리 그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내 남동생과 내 와이프가 예, 불륜을 저지르는 거를 목격을 한 거네요. 시아버지가 남편은 외출 중이었고요. 시아버지가 목격을 한 거죠. 예. 아, 시아버지가. 예.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와, 일단은 아니, 상상도 일단은 못할 것 뭐- 같은데 일단은 이게 뭐야라고 아니 소리를 이걸 질러야 어떻게 되나? 해야 돼 이걸?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멈춰라고 해야 되나? 아니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멈춰가 아니, 지금 저- 거기에 도저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게 시아버지가 빨리 정리해라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 알고 봤더니 이 며느리는 이미 시아버지와도 에이 진짜요 판사님? 네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거기서 자기가 멈춰 뭐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상식적으로 예, 내 상식적이지 형수고 않죠. 네. 내 며느리인데 네네 상식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또 다시 시동생과 그런 행각을 벌이다가 남편에게 적발이 되었어요. 네, 남편이 이제 그거 남편한테 적발이 되고는 발각이 되고는 아내가 그대로 가출을 해버렸죠. 아이들도 버리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니 이게 이게 뭐 영화에서도 이게 네. 사실 다루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대본을 쓰기도 힘들 정도로. 야.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대본을 쓰기도 힘들 만큼 그런 사건들이 저희 가정법원에 많습니다. 또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가 소장을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서 제가 봤더니 남편은 너무 의처증이 심하고 그래서 나랑 친한 남사친을 불륜남으로 오해해서 소송을 내서 나는 이렇게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랑 살 수가 없다 이런 소장을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나쁜 남편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남편이 낸 답변서를 열어봤더니 그 이제 남사친은 아내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불륜이 맞았습니다. 이 남사친은 아내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서 썼어요. 네. 자기 자식들도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필요한 것들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은 그렇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25년간 아내가 정말 헌신을 했고 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서 5년간 병수발도 했고 그런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고 아내가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나쁜 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내가 건져내야겠다. 저 나쁜 놈으로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만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를 했죠. 그런데 이 상간남이 처음엔 잘못했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남편에게요. 당신은 이 게임에서 완전히 졌어. 내가 죽으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게 살인자란 각인을 씌워줄 테고 그래도 당신 아내가 당신이랑 살까? 내가 이겼고 당신이 졌어. 이러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문자 내용만 보여줬어도 아내가 금방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내가 또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거라 받을까 봐.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혼 소송에 나와서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이 말만 썼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보냈죠.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부 상담을 조금 오랜 기간 텀을 두면서 남편이 그런 문자를 받고도 본인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아하.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회복이 되었죠. 남편의 순애보가 그 가정을 회복시킨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재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감정이 좀 이입이 될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양육권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경우, 서로 키우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증거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엄마가 가출을 했어요. 그 부정행위로 가출을 하는데 이 아빠가 분노에 차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7살, 5살 남매가 내복바람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 아빠가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밤중에 나간 거 알고 있어? 아빠가 이렇게 묻죠. 7살 아이는, 남자아이는 조금 이제 컸으니까 뭐뭐뭐 하는 5살 아이가 너무 해맑게 네, 나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몇 번 나갔어? 5번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대략 5번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 엄마를 막 보호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를 낳아놓고 버려서 나쁘지. 그럼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영상이 끝을 맺습니다. 이거는 근데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영상을 보면서 좀 사무실에서 울었죠.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동 학대입니다. 부부가 맞아요. 이혼할 때는 충분히 유책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식의 증거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양육자로서 판단할 때 아주 불리하게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증거 내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양육자로서 자격이 없죠. 예. 면접 교섭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서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또 판단을 하고요. 저희 가정법원에 이제 가사조사관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조사관이 만나서 직접 속마음을 듣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한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아빠한테는 난 엄마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나 버리고 간 엄마 너무 싫어요. 미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빠는 그래서 엄마와 면접 교섭을 시켜주지 않고 단절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사조사관 앞에서는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어젯밤 꿈에도 엄마를 만났어요. 나를 키워주고 있는 이 부모한테도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단 기본 전제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못합니다. 언어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제출하면 저는 이런 증거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그냥 돌려보내고 기각하고요. 법정에서 화를 내죠. 네. 다시는 이런 증거 내지 말라고.